주기율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보자마자 욕하는 사람 다 들려요. 자, 짜증내지 말고요. 주기율표라고 하는 건 쌤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화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요거 하나만 잘 해석을 하면 사실 고등화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름을 한번 보세요. periodic이라고 돼 있죠, 그죠? 요게 이제 뭐냐면 주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이해해도 좀 쉽지 않을까요? 자, 반복되는 어떤 규칙성. 선생님, 뭐 글자 좀 잘못 써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워낙 악필이라고 좀 유명해서 글씨 지저분한 건 미안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반복되는 규칙성을 가지고 원소들을 쭉 나열을 한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번호 있죠. 원자 번호. 자, 이 원자 번호 같은 경우에는 자, 양성자 수를 나타낸다. 자, 이게 이제 원자 번호다. 자, 그 다음 요렇게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위에 보면 1, 2, 3, 4, 5, 6, 7, 8 해서 18까지 자, 이렇게 숫자가 있죠. 자, 얘네들은 뭐냐면 한 가족 같은 거예요. 한 가족. 실제로 얘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족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렇게 부릅니다. 1족, 2족, 3족, 4족, 자, 5족 이렇게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지닌 애들이 요렇게 세로 줄에 요렇게 한 묶음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의 그룹 1족 이렇게 부르고요. 자, 요 2라고 돼 있는 밑에 라인에 있는 얘네들은 2족입니다. 2족. 그 다음에 가로줄을 볼게요. 이 주기라고 하는 건 규칙성을 뜻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반복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1은 1주기, 2주기, 자, 얘네들이 2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3주기,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주기, 자, 이렇게 해서 또 가로줄 애들은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자, 같은 전자 껍질을 가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1주기를 한번 볼게요. 1주기 라인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자, 이렇게 수소하고 헬륨하고 두 개밖에 없는데 요 1주기는 하나의 전자 껍질을 가집니다. 한 개의 전자 껍질. 전자 껍질이 뭐냐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지금 원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자는 공 모양을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이 공 모양처럼 생겨서 요 이제 껍질처럼 생겼다. 그래서 전자 껍질 이렇게 부릅니다. 안에는 이제 핵이 있겠죠. 핵이 있고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을 가진 애들이 수소랑 헬륨이에요. 근데 수소랑 헬륨은 왜 둘만 이렇게 똑 떨어져 있냐 뿔처럼. 그러면 이유가 뭐냐면 이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두 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두 개. 이제 헬륨의 모형을 그려보면요. 한 개 전자, 두 개 전자. 자, 안에 양성자 몇 개예요? 헬륨 2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쌤이 앞에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가 안에 있으면 밖에도 자, 마이너스를 띠는 애들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헬륨의 원자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라인, 자, 2주기라고 하는 요 라인 10번 네온까지는 자, 두 번째 두 개의 전자 껍질을 가집니다. 두 개의 전자 껍질.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라고 하는 건 반복해서 뭔가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전자 껍질의 수가 얘는 1주기는 하나. 자, 2주기는 전자 껍질 2개. 자, 3주기는 전자 껍질 3개. 자, 4주기는 전자 껍질 4개. 요거를 정리를 좀 할 거거든요. 자, 잘라서 버립니다. 자, 우리는 요렇게까지 복잡한 주기율표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잘라내는지 봅니다. 자, 요거 다 버릴 거예요. 자, 요거 다 버립니다. 자, 밑에 있는 요거 다 할 필요 없어요. 잘라내고 몇 개만 남길 거냐면, 자, 1번 수소부터 20번 칼슘까지.
자,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나중에 펼쳐서 이 전체 주기율표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1번 수소. 여러분들 어차피 외울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2번 헬륨. 요 뿔난 거 요거 중요해요. 자, 1주기는 2개밖에 없습니다. 자, 3번 리튬, 4번 베릴륨,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루오린, 10번 네온,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4번 규소, 15번 인, 16번 황, 17번 염소, 18번 아르곤, 19번 칼륨, 20번 칼슘. 이렇게 20개만 암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화학 공부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요거 외우는 방법이 뭐 수헬리베, 붕탄, 질산 이렇게 해서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방금 한 것처럼 외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번호를 함께 외우기 때문에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이렇게 외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방법을 써도 됩니다. 자, 이거 너무 지저분하죠? 자, 우리는 필요 없는 거 다 잘라냅시다. 앞에 나왔던 굉장히 복잡한 118개의 원소가 다 포함되어 있던 주기율에서 선생님이 필요 없는 건 잘라냈죠. 자, 그 다음 주가 되면 다시 반복해서 돌아옵니다. 자, 월화수목금토일. 자, 반복해서 돌아옵니다. 자, 4월 3주가 되면 다시 월화수목금토일. 자, 반복해서 돌아옵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매일매일 다른 날이지만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 놨죠. 자, 그것처럼 월요일만 쭉 묶어놓은 요 세로줄이 뭐다? 족이다, 족. 같은 애들이잖아요. 물론 첫 번째 월요일, 두 번째 월요일, 세 번째 월요일 뭐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얘네들은 다 월요일이다 하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죠. 그래서 요걸 족이라고 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일 7일이 한 세트예요. 이걸 이제 일주기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한 세트. 화요일만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이걸 이제 이족이라고 이름을 붙인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족은 요 세로 라인에 있는 애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걸 뜻하고요. 요 화학적 성질은 누가 결정을 하냐면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자, 요 전자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 원자과 전자라고 해서 제일 밖에 있는 애들. 안에 있는 애들은 크게 결정권이 없어요. 제일 밖에 있는 애들이 밖에서 돌고 있는 전자들이 떨어져서 나가버리면 이게 이제 원자라고 합시다. 자, 원자에서 도망가서 가버렸어. 그러면 원자라고 하는 건 양성자하고 전자의 개수가 정확하게 같아서 중성을 이루고 있었는데 전자가 도망갔어요. 이거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양성자는 그대로인데 전자가 도망갔다? 그러면 이 원자 자체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죠. 자, 여기 밖에 돌고 있던 애들이 좀 부족해서 외부에 있는 전자를 얻어왔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이 원자 자체는 양성자 수 그대로인데 마이너스가 하나 보태졌으니까 전체적인 어떤 전기적인 성질을 보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죠.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띠냐 마이너스 전하를 띠냐 근데 플러스 전하가 강하냐 뭐 약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돼요. 근데 일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그 보호의 원자 모형을 보여주겠지만 하나를 잘 버립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버리면 뭐라 그랬어요? 버리면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를 버려. 기회만 되면 그냥 갖다 버려요. 자, 2족 애들은 2개를 잘 갖다 버립니다. 자, 3족 애들은 3개를 잘 갖다 버립니다. 자, 4족 애들은 14족 애들은 요렇게 사이에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얻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15족 같은 경우에는 잘 가지고 옵니다. 자, 외부에서 전자를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고 했죠. 자, 3개를 잘 가지고 와요. 자, 16족 애들은 2개를 잘 뺏어와요. 자, 2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얘네들은. 자, 17족 애들은 하나를 잘 뺏어옵니다. 자, 18족 애들은 뭐냐면
18쪽 애들은 완벽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뭐 우리 이제 원작의 귀족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이걸 쓰니까 좀 웃기네요. 자, 유아독존. 우주에서 내가 제일 잘났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8쪽 애들은 그냥 완벽한 애들이에요. 아쉬울 게 전혀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서 화학 결합 안 합니다. 자, 화학 결합 화합물을 잘 이루지 않고요. 되게 신기한 게 얘네들은 원소가 그냥 단독으로 움직여요. 자, 원소가 단독으로 보통 이제 기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혼자 다녀요, 혼자. 완벽하니까. 18쪽 애들은 완벽한 애들. 왜 완벽하냐면, 안정화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충분히 안정하니까. 그래서 얘네들 이제 절대 안정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왜 얘네들 절대 안정 상태인지 조금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되게 부러운 애들이죠? 그런 애들. 요 주기율표를 우리가 이제 외울 건데요.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그러니까 번호를 같이 외우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쭉 나열해서 외우는 게 힘든 사람은 앞글자만 땁니다. 4개씩 끊어서 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까지 끊어 볼게요. 자 그러면 수헬리베 자 4개씩 끊으세요. 그러면 이게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베릴륨 이렇게 되죠. 자 수헬리베 자 그 다음 4개 여러분들은 표를 보세요. 자 붕탄질산이 되죠. 자 붕탄질산 자 이렇게 4개 그러면 5, 6, 7, 8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여러분들 연습장 쓰면 돼요. 자 수헬리베 붕탄질산 자 그 다음에 플레나마 자 플레나마는 자, 플로린, 그 다음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이죠. 자, 이렇게 4개 또 끊으세요. 그 다음에, 자, 알규인황. 자, 선생님은 이렇게 안 외워서 지금 위에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알루미늄, 규소, 인황.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나머지 4개. 자, 하고, 칼륨하고 칼슘이 다, 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발음 그대로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칼륨은 K니까 자 칼슘은 그대로 칼 해서 크칼 이렇게 외워주면 이게 이제 20개가 다 돼요. 요렇게 많이 외워요. 그래서 혹시 쉬운 암기법이 필요하면 요렇게 외우고요. 아니 뭐 나는 번호를 함께 요렇게 세트로 외우겠다. 그러면 1번 수소, 세민 요렇게 외웠어요. 자,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베릴륨, 자, 5번 봉소, 6번 탄소. 자, 요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양성자 하나는 플러스 1의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자, 원자핵이 자,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동그라미 플러스 1 쓰고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안에 플러스 1이면 밖에도 자, 전자가 하나, 자,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하나 돌고 있어요. 자, 요렇게 전자 하나만 가지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1주기예요. 자, 선생님이 주기는 반복해서 돌아오는 어떤 규칙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누가 결정하냐면 이제 전자 껍질의 수입니다. 이 전자 껍질 수에 전자가 채워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결정이 돼요. 자, 헬륨 한번 그려볼까요? 자, 헬륨은 2번이죠. 2번 헬륨. 자, 2번이라고 하는 원자 번호는 무엇과 같다? 양성자 수와 같다. 자, 양성자 수가 2개란 얘기는 자, 가운데 양성자가 2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2 써주고요. 자, 플러스 2니까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니까 전자도 2개가 돌고 있겠죠? 자,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끼리 싫어해요. 플러스 싫어하고 마이너스 싫어해요. 여러분들 자석에서 N극 싫어하고 S극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자는 그릴 때 멀리 싫어하니까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려주면 돼요. 이게 이제 헬륨의 원자 모형이 되겠죠? 자, 끝. 자, 채워졌죠? 전자 껍질 몇 개? 하나. 자, 그런데 첫 번째 전자 껍질은 특징이 있습니다. 최대 2개까지밖에 못 받아들여요. 최대 2개의 전자만 채워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줄이 바뀝니다. 자, 왜냐하면 2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2주기가 되면 자, 3번 리튬부터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게 돼요. 요것도 똑같이 그려볼게요. 자, 3번 리튬이니까 요 3은 양성자수를 뜻하죠. 자, 양성자수는 플러스 전기를 띠니까 플러스 3. 자, 첫 번째 전자 껍질부터 전자를 그려볼게요. 네,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니까 플러스 3이면 전자도 마이너스 3, 3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전자 하나, 둘 채워줬어요. 선생님이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2개밖에 못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전자 껍질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자, 나머지 하나를 그려 넣으려면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성자 3개, 전자 3개. 요거 이제 리튬의 원자 모형인데, 자, 보면 전자 껍질이 첫 번째,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2개죠. 그래서 요 2주기에 있는 전자 껍질, 자, 두 번째 전자 껍질을 의미해요. 10번 네온이 되면 요렇게 돼요. 자, 10번 네온이니까 플러스 10 하고요.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채워지고, 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전자가 채워지고 나면 얘는 완벽해지는 거예요. 최대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8개 들어갈 수 있는데, 자, 8개가 다 채워지고 나면 이제 절대 안정 상태가 됩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요. 자, 그래서 네온은 완벽하게 안정화됐다가 11번 나트륨이 되면 자, 요거 꽉 찼기 때문에 자,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 플러스 11,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자, 최대 8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8개, 자, 그 다음 2개 8개 하고 나면 하나가 남죠? 자, 11은 2 플러스 8 플러스 1이니까 자, 요 하나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18번 아르곤에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전자 껍질이 8개로 꽉 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껍질이 하나 더 증가해서 이제 4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1번부터 12번까지 원소를 원자 모형으로 볼게요. 자, 수소를 봅니다. 자, 전자가 돌고 있는 자, 요 공간,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전자 껍질이라고 부를 겁니다.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인데 입체 구모양을 하고 있어서 껍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로로 첫 번째 줄을 1주기라고 합니다. 자, 1주기는 전자 껍질을 하나 가집니다. 자, 이 전자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자, 최대 전자가 2개 들어갑니다. 2개. 그러면 꽉 찬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헬륨처럼 2개가 꽉 차면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전자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껍질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 리튬부터는 전자 껍질이 2개가 생기죠. 그래서 2주기는 2개의 전자 껍질을 가지고요. 자,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자, 최대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갑니다. 자, 8개 전자가 들어갑니다. 꽉 찬 겁니다. 그래서 10번 네온을 보면 자, 제일 바깥쪽에 8개 전자가 꽉 찼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못 들어가고 이제 가득 찬 선생님이 얘는 귀족이다. 자, 완벽한 애들이다 라고 3주기. 자, 세 번째 줄은 전자 껍질이 3개입니다. 자, 3개의 전자 껍질. 자, 전자 껍질. 자, 여기에는 최대 18개의 전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8개의 전자가 채워지면 껍질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얘도 8개가 들어간 상태가 매우 안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2개의 전자, 자,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8개 전자, 자, 세 번째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들어가면 안정, 절대 안정.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288. 자, 그리고 세로로 있는 요 애들, 자, 얘네들 이제 1쪽이었죠. 자, 세로로 있는 1쪽, 자, 2쪽, 자, 중간 잘라내고요. 그 다음, 자, 13쪽, 14쪽, 15쪽, 자, 16쪽, 17쪽, 18쪽 해서 족이라고 하는 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더라. 자, 화학적 성질은 누가 그럼 결정하냐?
자, 제일 바깥쪽 껍질에 들어가 있는 전자가 결정합니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데요. 자, 원자가 전자의 뜻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 화학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거고요. 자, 쉽게는 제일 자,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수를 얘기합니다. 자, 수소 보세요. 1번 수소 전자 하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자, 2번 헬륨. 자, 2번이란 얘기는 양성자 2개, 즉 중성 상태인 원자에선 전자도 2개라는 거기 때문에 자, 전자 파란색 점 2개. 자, 근데 최대 2개까지 들어가니까 꽉 찼어요. 예, 완벽하네요. 그래서 줄 바뀝니다. 자, 2주기로 넘어가서 3번 리튬은 자, 전자 3개 들어가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 2개 꽉 찬 다음에 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베릴륨 봅니다. 자, 양성자 4개란 얘기는 전자도 4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들어가고 꽉 찬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들어가면 4개. 1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같은 원자과 전자 개수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족 밑으로 쭉 보게 되면 수소 원자과 전자 하나죠. 제일 바깥쪽에 하나 들어있죠. 자, 리튬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에 하나 들어있죠. 자, 다음 11번 나트륨 제일 바깥쪽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 들어있습니다. 즉, 자, 1족은 원자과 전자가 전부 다 하나란 뜻이에요. 자, 2족은 자, 베릴륨하고 마그네슘에서 보다시피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1족, 2족 하는 요 족을 잘 기억을 하면 원자과 전자를 떠올리는 거 굉장히 쉬워요. 자, 1족 1개, 2족 2개, 13족. 자, 요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13족 원자과 전자 3개. 자, 14족 원자과 전자 4개, 15족 원자과 전자 5개. 이렇게 돼요. 자, 요게 자,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뜻합니다. 자, 얘네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자, 전기적으로 자, 중성이 되려고 하고요. 자, 무조건 18족처럼 되려고 합니다. 18족은 완벽하거든. 부러운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8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자, 옥타라고 하거든요. 자,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완벽해지려고 하는 성질을 얘기해요. 자, 이 옥텟 규칙 때문에 화학 반응은 일어난다. 화합물은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14족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1족, 2족, 3족은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예요. 얘네들이 2개나 8개를 채우려고 할 때 쉬운 방법은 뭐냐면 버리는 겁니다. 자, 1족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야. 하나씩 붙어 있어요. 자, 껍질을 나머지 전자를 어딘가에서 뺏어와서 7개를 채우거나 하는 것보다 끝에 붙어 있는 하나를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더 빨라요. 버려요. 얘도 7개를 채워서 세 번째 전자 껍질을 8개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 붙어 있는 얘를 버리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1족 애들은 기회만 되면 원자과 전자 1개를 냅다 버리려고 합니다. 미친 듯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족 애들은 반응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리튬, 나트륨, 이런 애들은 물에 넣으면 폭발합니다. 자, 다음 2족 애들을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바깥쪽을 8개를 채우려고 하면 6개의 전자를 어디서 훔쳐오거나 아니면 이 2개를 버리면 돼요. 2개를 버리거나. 근데 6개를 어디에서 뺏어오는 것보다 2개를 버리는 게 더 빨라. 그래서 2개를 냅다 버립니다. 기회만 되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끝에 붙어있는 2개를 냅다 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버리고 나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로 꽉 차서 안정화 되거든요. 마치 18족처럼. 자, 13족은 어때요? 자, 원자과 전자 3개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8을 만들기 위해서 5개를 어딘가에서 뺏어오는 것보다 3개를 버리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3개 버려요. 자, 마이너스 전자를 버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3개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자, 원자가 있었는데 자, 여기 붙어있던 전자를 버려요. 자, 전자를 버려서 떼버리면
이 원자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플러스 전하. 자, 띠게 되고요. 자, 18쪽처럼 되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마이너스를 뺏어오거나 훔쳐왔어요. 자, 얘를 얻었어. 자, 그러면 처음에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가 더 와서 들러붙었기 때문에 원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1족, 2족, 3족을 보면 선생님이 자, 1족 1개 버리려고 해. 2족 2개 버리려고 해. 3족 3개 버리려고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족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냅다 버리려고 하니까 자, 하나를 버려서 플러스 1의 전기를 띠게 되겠죠? 하나를 버리면 자, 2족 같은 경우에는 2개를 버렸어요. 자, 2개를 버렸는데 양성자는 그대로니까 얘는 2개를 버리고 나면 자, 플러스 2의 전하를 띠게 되겠죠? 자, 3족 같은 경우에는 3개를 냅다 버렸어. 마이너스를. 자, 마이너스를 버렸으니까 원자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3의 전하를 띠게 되겠죠. 자, 가운데 있는 14족 같은 경우에는 자, 제일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4개. 자, 얘는 옥텟 규칙에 따라서 18족이 되려고 하면 자, 요렇게 4개를 어디에서 훔쳐와서 붙이든지 자, 그러면 8이 되니까요.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던 4개를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나 얻는 거나 수고스러움이 똑같아. 그래서 얘는 상황에 따라서 4개를 쉽게 버리기도 하고 4개를 쉽게 얻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플러스 4의 전하를 띠기도 하고 마이너스 4의 전하를 띠기도 합니다.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자, 15족 원자과 전자 5개죠. 자, 옥텟 규칙에 의해서 8을 만들려고 하면 5개를 버리는 것보다 자, 전자를 3개 얻어오는 게 더 편해요. 더 빨라요. 그러면 얘는 전자를 얻어왔으니까 마이너스 3의 전하를 띠게 되겠죠. 자, 16쪽 자, 원자과 전자가 6이에요. 자, 8이 되기 위해서 안정화되기 위해서 6개를 버리는 것보다 2개를 얻어오는 게 더 빨라요. 2개를 얻어오면 자, 전자가 2개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17쪽 제일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가 7개예요. 자, 8이 되기 위해서 하나만 얻어오면 되는 애들이죠. 얘네들도 반응성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으로 쓴 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한 요거는 전하량을 뜻하게 돼요. 자, 18쪽은 완벽한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버리거나 얻어올 필요가 없겠죠? 그냥 얘네 단독으로 살아가는 애들이라 그랬죠? 보통 이제 기체를 이루면서 그냥 지네끼리 그냥 이렇게 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러워서 지금 다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쉽게 전자를 버리거나 쉽게 전자를 얻거나 왜냐면 18쪽처럼 되려고 네, 2개를 버렸냐? 뭐 3개를 버렸냐? 3개를 얻어왔냐? 뭐 2개를 얻어왔냐? 전자를 14족을 기준으로 해서 자, 왼쪽에 있는 얘네들은 전자를 기회만 되면 버리려고 하는 애들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기회만 되면 전자를 얻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려고 하는 애와 얻어오려고 하는 애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렇게 결합을 잘 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온 3가지 내용을 주기율표를 이용해서 해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화학 반응식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책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탄산, 나트륨과 자, 염화, 칼슘의 반응. 자, 요걸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EBS 영상에서. 자, 갑자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죠. 자, 탄산 나트륨? 자, 요걸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이제 화학식으로 옮겨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 아픈 사람들은 선생님이 뒤에서 앞으로 읽은 거다. 자, 탄산 나트륨인데 뒤에서 앞으로 읽은 거다. 그러니까 나트륨을 앞에다 써주면 됩니다. 나트륨. 자, 그 다음에 탄산은 이거는 여러 개의 원자가 덕지덕지 붙어서 만들어진 애예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얘는 한 덩어리인데 덩어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CO3 자, 얘가 탄산입니다. 탄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읽은 거죠. 탄산 나트륨이에요. 탄산 나트륨. 그런데 이 탄산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 두 개를 잘 뺏어오는 애예요. 자, 그런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자, 전자 하나를 잘 버립니다. 자, 요거 나왔어요. 자, 11번 나트륨이에요.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뜻한다고 했죠. 자, 양성자가 플러스 11이면 전자도 마이너스 11이에요. 자, 전자 11개를 첫 번째 전자 껍질부터 한번 배치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들어가고요, 최대. 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최대,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2 더하기 8해서 10 하고 나면 하나가 남죠. 그래서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하나가 남아요. 하나가 들어가요. 자, 얘가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고, 자, 얘는 1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족은 특징이 뭐였냐면, 자, 전자를 하나 냅다 버립니다. 굉장히 빠르게. 자, 전자 한 개를 기회만 되면 버리려고 해요. 자, 버려서 1 플러스 전하를 띤 이온이 됩니다. 자, 근데 얘는 탄산기는 2 마이너스인데 나트륨은 1 플러스니까 자, 요렇게 하나의 분자가 됐을 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지 못하죠. 자,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걸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자, 나트륨이 2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2 플러스 2 마이너스에서 자,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조금 이해하고 나면 이렇게 한글로 화학식 이름이 나왔을 때 요걸 화학식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게 돼요. 정확하게. 자, 염화 칼슘도 봅시다. 자, 요렇게 자릅니다. 쌤이 요거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은 거라고 했으니까 자, 칼슘이 앞에 오죠. 칼슘. 자, 칼슘은 20번이었죠. 20번. 아, 여기다 쓰지 말까요? 자, 20번 원자 번호를 가지고요. 자, 20번은 전자도 20개란 뜻이에요. 자, 첫 번째 껍질부터 채워나가보자. 첫 번째 껍질에 최대 2개. 두 번째 껍질에 최대 8개. 자, 세 번째 껍질에 자, 8개 들어갔을 때 자, 안정감을 느끼고요. 자, 그러고 나서 몇 개가 남냐면 2개가 남아요. 20개니까. 이게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 네 번째 전자 껍질에 2개가 들어가서 제가 원자과 전자가 2개구나. 자, 원자과 전자가 2개란 얘기는 자, 2족이라는 걸 뜻하죠. 자, 2족 애들은 18족처럼 되려고 하면 2개를 버리는 게 빨라요. 그래서 자, 전자 2개를 잘 버립니다. 자, 전자 2개를 버렸으니까 얘는 2 플러스 이온이 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자, 염화. 자, 화자는 화학 결합이란 뜻이라 그랬고 얘 염소랑 결합을 했는데 자, 염소. 자, 염소 같은 경우에는 17번이에요. 자, 17번.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들어가고요. 자,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자, 7개가 들어가요. 자, 원자과 전자가 7개예요. 그 얘기는 얘는 17족이라는 걸 뜻해요. 17족. 자, 원자과 전자가 7개인데 안정화 되려고 하면 전자 하나를 계속 어딘가에서 주워 오려고 하겠죠? 자, 얻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주워와서 1- 이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염화 칼슘을 써놓고 봤더니 칼슘은 2 플러스의 전하를 띠는데 염소는 1- 전하를 띠죠?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Cl2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래서 CaCl2예요. 염화 칼슘.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렇게. 자, 다시 써볼게요. 자, 탄산 나트륨은 Na2CO3. 자, 염화 칼슘은 CaCl2. 자, 이렇게 썼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자, 얘가 지금 플러스이고
얘 지금 마이너스죠? 플러스는 마이너스랑 결합을 하지 플러스끼리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다시 결합을 하고요. 얘 지금 마이너스를 띄는 애죠. 얘 플러스를 띄는 애죠. 플러스를 띄는 애와 마이너스를 띄는 애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재결합을 해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붙여보면 자, Na 플러스 이고요. Cl 마이너스니까 요 자체로 완벽해요. 그런데 나트륨 원자가 두 개, 자, 염소 원자가 두 개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염화 나트륨을 만들어내고요. 자, 그 다음 탄산기하고 칼슘하고 만나면 선생님이 양이온을 앞에다 보통 써준다고 했으니까 CA가 앞으로 오면 됩니다. 자, CA. 자, 그 다음에 이온에 해당되는 CO3가 뒤로 가면 됩니다. 자, 얘가 2 플러스 전기를 띄고 얘가 2 마이너스 전기를 띄어요. 이 자체만으로 이제 이 분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됐으니까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을 만들면 됩니다. 자, 한글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서 너무 진땀 빼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지 말라고 선생님이 진짜 이때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책에 나왔던 예를 하나 더 보여줄게요. 메탄의 연소 반응을 쓰세요. 이런 거 나와요. 와우. 자,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쓰래. 화학 반응식을 만들래. 자, 이런 거 당황하지 마세요. 자, 물론 메탄은 외워야 되긴 합니다. CH4. 자, 메탄.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C 14족이죠? 14족? 얘는 4개를 버리거나 4개를 얻어와요. 근데 원자과 전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4개란 얘기예요. 4개. 자, 4개. 수소를 만나서 수소가 갖고 있는 한 개를 이렇게 함께 나눠 가집니다. 이제 쉐어합니다. 쉐어. 이제 공유한다 그래요. 쉐어합니다. 그러면 얘도 그 나름 수소 거긴 하지만 지 거인 것처럼 자, 8개 꽉 차고요. 자, 수소도 하나만 있을 때는 불안정한데 산소 거 하나를 지 것처럼 이렇게 가져가서 2개. 첫 번째 전자껍질 2개 차면 안정화된다 그랬으니까 해서 이렇게 수소가 4개가 붙어서 CH4가 되는 거예요. 자, 지저분하니까 다시 쓸게요. 자, 그래서 메탄은 CH4. 자, 선생님이 라보아제 할 때 진짜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자, 연소는 뭐다? 플러스 O2다. 어떤 물질이 산소랑 결합하는 게 연소 반응이다. 연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메탄의 연소 반응하면 여러분들이 앞에 개수가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CH4 플러스 O2라는 게 떠올라야 되고요. 자, C하고 H는 쌤이 뭐 유기물은 연소를 하면 CHO는 CO2랑 H2O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C하고 H는 태우면 자, CO2와 H2O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물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앞에 개수를 맞춰주면 되죠. 자, 분자 앞에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뭐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그렇고 질량 보존의 법칙도 그렇고 자, 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어떤 원자의 개수라든지 질량은 동일해야 돼요. 이게 물리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서는 뭐가 줄어들거나 쪼그라들거나 없어지거나 뭐 보태지거나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공정하게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C는 뭐 하나니까 그렇고 뭐 H는 좀 있다 치고 자 얘를 보면 여기 지금 O2가 하나인데 여기 O2가 하나 더 있어요. 얘 지금 홀수야. 거기다가 한 개야. 그러면 얘를 2개를 맞춰주세요. 자, 물은 H2O라고 하는 분자식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손대면 안 되고요. 과산화수소 만들어버리면 안 되고요. 자, 물 분자가 2개. 그래서 앞에 개수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산소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개 맞춰주면 되겠죠? 자, 탄소는 하나 그대로 가면 되고, 자, 수소 원자는 여기 2개였는데 앞에 또 큰 덩어리가 2개니까 2는 4 해서 4 맞네. 그러면 메탄의 연소 반응은 CH4 더하기 2O2 오른쪽 반응해서 CO2 더하기 2H2O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던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자,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없고요. 자, 존재하던 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자, A하고 B가 자,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자, C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도 자, 요 반응이 일어난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자, 반응물의 총 질량과 자, 반응이 일어난 이후에 생성물의 총 질량은 당연한 얘기지만 같다. 이게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요.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생성물이 너무 가벼워서 이렇게 이제 위로 화살표 그리면 이제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기체는 보통 밀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 날아가는 애를 놓치지 않으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그러니까 뚜껑 잘 닫으면 돼요. 실험할 때 컨트롤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날아갔는데 이 날아가는 걸 모르고 질량이 줄었네? 이렇게만 착각 안 하면 되는 게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요. 문제 풀 때 뚜껑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기체가 발생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잘 따져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나왔던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죠.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이건 여러분들 분자만 이해를 잘 하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자, 분자는 고유의 어떤 성질을 가진 어떤 고유한 분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H2O가 물이지 H2O2가 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완전 다른 애예요. 두 개. 자, O2가 산소지 O3가 산소 아닙니다. 완전 다른 애예요. 자, 물 벌컥벌컥 여러분들 마시죠? 근데 H2O2 이거 과산화수소 벌컥벌컥 마시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상처 났을 때 소독하는 소독약이에요. 자, 다음 O2 많이 마시면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되지만 어쨌든 산소가 풍부하게 있는 곳에 가면 머리가 맑아져요. 그러니까 호흡에 반드시 필요하고 세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산소인데 이거 O3가 되면 얘 마시면 안 돼요. 마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O3는 오존입니다. 오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다른 물질이 돼요. 그러니까 몇 개가 원자들이 몇 개가 누구랑 결합했냐가 완전 다른 물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분자라고 하는 건 분자의 고유한 어떤 분자식, 즉 원자들이 결합하는 종류나 개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일정 성분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H 2개하고 O 1개 이렇게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물은. 산소는 O 원자 2개 이렇게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정한 개수비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자, 우리 책에 나온 예를 한번 볼게요. 물을 만들 때 자, 수소하고 산소의 결합하는 질량비가 1대 8이다. 이렇게 나와요. 책에.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물을 만들면 이렇게 되죠. H2. 근데 얘가 원자량이 H가 1이에요. 1. 근데 1이 두 개가 만났어. 그러니까 1 곱하기 2대.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8번이에요. 8번. 8번은 양성자수만 뜻하죠. 자, 중성자 8개까지 합치면 얘 원자량이 16이에요. 그래서 2대 16은 1대 8.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책에 나온 게 뭐냐면 암모니아. 자, NH3. 자, N 하나랑 원자 하나랑 H 원자 3개가 만나요. 그래서 질소 하나니까 자, 질소 7번이죠. 7번. 자, 원자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는 7번 양성자가 7개란 얘기니까 여기에 중성자까지 자, 포함하면 자, 원자의 질량수가 14. 네. 자, 수소는 선생님이
하나, 양성자 하나라고 했죠? 자, 하나 곱하기 3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3. 자, 그래서 얘네 둘 결합할 때는 14대 3으로 결합합니다. 자, 우리 책에 이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게 돼 있어요. 무작정. 도대체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고 그냥 결합하는 질량비가 14대 3이야. 이렇게 나와요. 이거에 이제 선생님이 답답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장황하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선생님이 그 앞에 주기율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되면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 다음 또 EBS 책에 나온 게 뭐냐면 산화 마그네슘은 MgO입니다. 자,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12번 마그네슘. 자, 12개의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자, 나머지 2개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가는데, 자, 얘가, 자, 원자과 전자가 2인 걸로 봐서 얘는 2족이구나. 자, 2개 붙어 있는 전자를 냅다 버리겠구나. 자, 2개를 냅다 버리면 자, 2 플러스 이온이 되겠구나. 양이온이 되겠구나. 자, 다음 산소 봅니다. 자, 산소 8번이죠. 자, 8번. 자, 8개 전자를 펼쳐봅니다.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6개. 자, 두 번째 전자 껍질 제일 마지막에 6개가 들어가니까, 즉, 원자과 전자가 6이니까, 얘는 16족이겠구나. 자, 6개를 8개로 만들기 위해서, 자, 전자 2개를 잘 어디서 뺏어오겠구나. 자, 전자 2개를 뺏어오면, 자, 2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겠구나. 아, 플러스 2, 마이너스 2. 2개, 2 플러스 2 마이너스에서 2개 더하면 0이 되네? 그러면 얘네들을 하나씩 결합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산화 마그네슘은 MgO입니다. 자, Mg와, 마그네슘과, 자, 산소가, 아이고, 여기 이제 갑자기 한글로 쓰다가, 자, 어떤 질량비로 결합하는지 봅시다. 자, 마그네슘은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자 번호가 12예요. 양성자가 12개란 얘기예요. 중성자도 12개 해서 쟤는 원자 질량이 상대적 질량이 23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산소 같은 경우는 8번이죠. 자, 8번은 양성자만 8개란 얘기니까 중성자도 8개 해서 얘는 원자 상대적 질량이 16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46, 24, 44, 16. 또 나눠지네요. 2, 3은 6, 2는 4. 그래서 3대 2. 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과 산소가 3대 2로 결합하겠구나. 뭐 이런 거. 자, 다음 네 번째 예를 한번 봅시다. 암모니아 했고, 우리 책에 하이드라진 나왔죠. 자, 하이드라진. 자, N2H4. 자, 질소는 7번. 원자 번호가 7번. 자, 이건 양성자가 7개란 얘기니까 중성자까지 합치면 14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 근데 중성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 1입니다. 자, 하이드라진의 질소와 산소의 결합하는 질량비를 보면 자, 14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14 곱하기 2 대 자, 원자량이 1인 수소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1 곱하기 4. 자, 요거 자, 이렇게 나눠주면 7대 1.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 자,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한번 볼게요. 자, 이산화탄소는 탄소하고 산소가 자, 어떤 질량비로 결합하지? 자, 이거 보려면 자, 이산화탄소는 CO2. 자, C가 6번이죠. 탄소. 자, 6. 양성자가 6개란 얘기고, 자, 중성자 6개까지 보태면 자,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 12. 자, 산소는 8번이죠. 자, 8번 양성자 수니까 여기 중성자의 질량까지 보태면 16.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만들 때 C하고 O에 결합하는 질량 B는 자, C가 12. 자, 6 더하기 6이었으니까 대. 요거 8, 26, 16이죠? 자, 16 곱하기 자, 산소는 2개니까 2. 자, 요거 나눠봅니다. 그러면 4, 3, 12 자,
요거 4로 나누면 8 되죠. 그래서 질량비는 3대 8.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주기율표가 잘 이해가 되면 화학 반응식 만드는 거, 질량 보존의 법칙 이해하는 거,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자, 너무 많은 이야기를 좀 짧게 압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연 좀 이해가 됐을까 쌤이 걱정되는 면도 있는데 궁금한 건 언제든 질문하면 선생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다시 올려주든지 아니면 댓글 남겨줄게요. 자, 그리고 이미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요거 또 다른 스트레스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요거 선생님이 한 번씩 가지고 노는 앱이거든요. 요거 되게 멋진 앱이에요. 여러분들 화학 파트 공부할 때, 한 번씩 가지고 놀면 좋은 비커라고 하는 앱, 깔아서 좀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지워도 돼요. 근데 아마 고등화까지 할 거면 이거 되게 재미가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가 배웠던 일족 원소들입니다. 일족 원소들을 물에 한번 빠뜨려 보세요. 자, 그러면 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족 원소들은 전자를 하나 틈만 나면 버리려고 한다. 자, 그래서 틈만 나면 버리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물을 만나면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미친 듯이 튀고 불꽃이 튀거든요. 그래서 요거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번씩 가지고 놀도록 합니다. 스트레스 쌓일지 스트레스를 더 받을지는 모르겠네요. 선생님하고 같을지 다를지. 자, 요거 여러분들 핸드폰, 스마트폰 화면이 하나의 비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닫힌 비커 안에서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자, 뚜껑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막 반응을 했던 애를 이렇게 쏟아서 버릴 수도 있는 되게 재밌는 앱이에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자, 선생님이 좀 다소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완강한 학생들 정말 칭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머리에 뇌 마사지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뭐가 됐든 공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뭐가 됐든 무언가에 집중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다는 거 알죠?